모범을 보인다는 것. 애들 공부시키려고 제가 해본 일. 늘 생각이 많습니다. 부모가 된 우리는 왜 공부해야 하는지, 현실은 얼마나 힘이 든지, 우리 애가 긴 인생에서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너무 잘 알죠. 하지만 아이가 모른다는 거죠. 그걸 잘 알면 아이가 아닌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엄마니까 이런 공부의 중요성을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돌려서 말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말해주게 됩니다. 사실 적당히 적게 조금만 말하고 싶은데 자꾸 입에서 튀어나와요. 왜 그렇게 놀고만 있는지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런데요, 아이에게 이거 한두 번 말하는 거지, 이거 정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저희가 밤늦게 TV를 보고 있습니다. 12시가 넘었고, 미니 시리즈 중요한 장면이 남은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남편이 TV 플러그를 뽑습니다. 아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잠도 안 자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낮에는 청소도 잘 안 하고 있으면서 밤만 되면 왜 이렇게 TV나 보고 있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이렇게 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네요. 이때 우리가 맞다. 내가 낮에는 청소를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일찍 자서 아이에게 모범이 됐어야 하는데. 이렇게 TV나 보고 있었다니. 지금이라도 끄고 빨리 자야겠다. 남편이 정말 좋은 말을 해줬네.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라면 아이에게 할 말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 맞는 말인 줄 아는데 누가 그 말 듣고 더 열심히 살고 싶겠어요. 그것도 매일 잔소리 하는데. 공부하라는 잔소리 정말 어쩌다가 해야지 다 소용없어요. 사이만 나빠집니다. 끝나면 관계만 남는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하게 만들까? 관계도 망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저도 생각대로 뭐 잘하지는 못했고 잔소리 많이 해서 싫은 소리 많이 듣긴 했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되는 제가 해본 일 떠들어 볼게요. 거실에서 책 읽기. 책 읽기 뭐 다 하시는 거죠? 제가 책 읽기는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늘 뭐 신문 들고 다니고 약속도 서점에서 잡고 그랬죠.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한 편도 아니면서 허영심 같은 게 있었는지 책은 늘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애들을 키우면서 정말 중요합니다. 엄마가 재미있게 책을 읽는 걸 매일 보여주는 거죠. 보통 엄마들이 애들에게 책을 읽어주려고만 하시고 본인 책은 잘 안 읽고 또 잘 안 빌려오세요. 애들 책만 잔뜩 빌려가시는 분 많이 봤어요. 이러지 마시고 책을 읽으라고 하기보다 본인이 막 레이저 쏘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옆에서 말을 시키면 제가 잠깐 여기만 읽고 난 이 책이 지금 너무 재미있거든 이런 느낌 계속 주는 거죠. 책은 너무 재미있어 이렇게. 엄마가 책을 정말 좋아하는 거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책을 그리 즐기지 않아도 애들 보는 앞에서 책을 읽어보세요. 책 읽는 척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TV 보다가도 애들이 하교하고 벨을 누르면 책을 읽었습니다. 매일 그랬다는 건 아니죠. 저도 평범한 아줌마니까요. 하지만 자주 책 읽는 모습 보여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애들이랑 같이 책 빌리러 가도 꼭 제 책도 빌려서 읽었고, 시험 기간에 같이 도서관 가서도 저는 옆에서 책 읽고, 애가 집에 가자고 해도 제가 책을 조금만 여기 들고 가야 한다고 더 이따 가고 그랬어요. 계속 하시기는 힘드니까 중등 1, 2학년까지, 적어도 초등 고학년까지라도 해주세요. 애들이 이제 책 읽는 틀을 잡을 때까지요. 그런데 안 하다가 갑자기 많이 하시면 너무 티나니까 천천히 모습을 바꿔보세요. 엄마도 책 읽어야 합니다. 특히 애들 앞에서요. 엄마 공부. 무료 인강으로 자격증 취득. 제가 애들 학원을 적게 다니고 인강 위주로 공부시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얼마나 가능한 건지 의문이 생기죠. 학원보다는 혼자 공부해야 하는 것 같은데, 학원비도 아까운데, 이게 정말 인강으로 가능한 걸까?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정말 열심히 잘 해줄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애가 초등 6학년 중등 수학 선행할 때 저도 공부를 직접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애들이 크면 뭔가 일을 해야 할 텐데 그때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나이 든 여자도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 거죠. 그래서 알아본 게 공인중개사였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인강을 들어가면서 공부를 했었답니다. 큰애 6학년 때 1차가 되었고 다음에 2차 최종 합격했어요. 지금 그 자격증은 장롱 깊숙이 들어가 있죠. 이때 학원을 갈 수도 있었지만 먼저 인강을 찾아봤고 그 중에서도 무료로 제공되는 인강으로 공부했었답니다. 그때는 무료로 인강하는 곳이 두세 곳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경기도 무료 온라인 학습터 홈런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지식이네요. 지금도 무료 강의가 다양하게 있고요. 그때 공인중개사 책을 1, 2월에 전 과목을 다 샀는데 3월에 그 사이트 계약 맺은 곳이 바뀌면서 강사님과 교재가 다 바뀐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의와 다른 교재로 수업을 들었답니다. 순서도 다르고 정리해둔 포인트 뭐 이런 게 다 다른 책. 어쨌거나 전 과목 기본서 하고 최종 정리 그 문제집 한두 권만 사서 애들 옆에서 계속 공부했어요. 인강 보면서 정리하고 책 보면서 정리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았고 인강 활용하는 것 알려주는 것도 좋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시험 앞에서 괴롭고 힘든 아이들 마음을 오랜만에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시험을 다가오니까 막 두렵고 채점할 때 미치겠고 뭐 그렇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매번 힘들겠어요. 이때 남편이 잘 될 거야. 다음엔 잘할 거야. 이런 말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그냥 못하면 어때? 못해도 돼. 저는 이런 말이 오히려 더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애들에게도 그냥 못해도 돼. 열심히만 해. 이런 말 많이 하게 됐고요. 아무튼 제가 사회도 못하고 수학 좋아하던 이과 출신이고 평소 법이나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완전 힘들게 노력하는 걸 아이들이 제대로 본 거죠. 이 자격증을 뭐 따고 나니까 뭐 언제 쓸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애들에게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돈 안 들이고 무료 인강으로도 심지어 교재가 달랐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거다. 마음먹기 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엄마 아빠들 뭐 새롭게 자격증 지금 따시라는 건 아니고요. 뭔가 한 종목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보여주세요. 부동산도 좋고 주식도 좋지만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라면 입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면 애들 공부법이나 교재 같은 거 정도만 알아봅니다. 하지만 중등 고학년이나 고등학부모 되시면 입시에 대해서 공부해 보세요. 아이가 관심 있는 학과는 어느 대학에 있는지, 그 학교는 학생들을 어떻게 뽑는지도 알아보세요. 이걸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뭐 30분씩이라도 입시관에서 공부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 구독자이기도 한 친동생처럼 좋아하는 지인 동생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전화하다가 제가 뭐라고 잔소리 좀 했습니다. 애가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하면서 걱정은 하는데 정작 엄마는 애가 원하는 학과가 어느 대학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직접 공부해 보시면 노트에 기록하고 적어 보세요. 공부할 거 많아요. 30분씩이라도 해보세요. 이게 공부다 또 하니까 얼마나 또 힘이 드는지 애들 보면 공부한다고 하시고요.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좋고 공부하는 마음 이해돼서도 좋고 무엇보다 1, 2년 하시면 정말 입시 때는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뭘 더 열심히 한 것 같긴 한데 기억나는 건 일단 두 개네요. 애들 공부시키려고 제가 해본 일. 애들 앞에서 책 읽기, 무료 인강으로 자격증 따기, 애들과 함께 공부하기. 도움 되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